제가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남자로 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던 6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그날의 길에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봤을 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저는 강지은입니다. 올해 31살이에요. 3년 전에 박민재와 결혼했습니다. 민재 씨는 33살이었어요. IT 기업 과장이었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어요. 시부모님도 좋으셨어요. 이수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그 후로 시아버지 혼자 사셨습니다. 58이었지만 정정하셨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회사 임원이셨는데 은퇴하셨어요. 저리서 듣고 계세요. 제 글로 알려주세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너무 바빴어요. 승진에만 몰두했습니다.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요.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신혼인데 매일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참 외로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너무 외롭다고요. 조금만 일찍 들어올 수 없냐고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2년 차가 됐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시아버지가 무너지셨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울지도 못하셨어요. 강하게 버티셨죠. 하지만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아버지는 혼자가 되셨어요. 큰 아파트에서요. 걱정됐습니다.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요. 청소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았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아직 은퇴 전이었거든요. 수고했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인사했어요. 같이 저녁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출장 갔다고 했습니다. 또 출장이냐고 한숨 쉬셨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셨던 것 같아요. 지은아, 많이 외롭지?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거짓말 마라.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재한테 말해봤냐고 물으셨어요. 말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일밖에 모른다고요. 시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 아들이 못났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재 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위로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줘서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주시일에 서너 번씩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편안했어요.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농담도 하셨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요. 단순히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58이었지만 젊어 보이셨습니다. 운동을 하셔서 몸도 좋으셨어요. 목소리도 멋있었고요. 웃을 때 눈가 주름이 섹시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샤워를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셨는데 상의를 안 입고 계셨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계셨어요. 근육이 보였습니다. 가슴과 복근이요. 58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미안, 깜빡했네. 얼른 옷 입을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뭐지? 왜 이러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헬스장 다닌다고요. 몸 관리 좀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시구나 싶었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고맙네. 칭찬해줘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못 잤습니다. 시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상의를 벗은 모습이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보다니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도 자꾸 시아버지만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이요. 전부 눈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4개월째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안 들어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봤습니다. 그마저도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갔어요. 부부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가 와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뭔가 축하할 일 있냐고 물었어요. 아니, 그냥 마시고 싶어서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맛있었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시아버지도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지은아, 내 넌 왜 이렇게 예쁘냐?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라고요? 되물었습니다. 예쁘다고, 정말 예뻐. 민재가 복 받은 거야. 술 취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신 멀쩡해. 진심이야.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지했어요. 간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많이, 저 이상한 질문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뭔데, 외로우세요? 제 질문에 시아버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셨어요.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외롭지, 많이, 아내가 없으니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요. 넌 남편이 있잖아. 있지만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봐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하다. 내 아들이 못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울지 마. 괜찮을 거야.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시아버지가 그걸 아신 것 같았어요. 지은아, 내 안아줄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제 옆으로 오셨어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아버지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저는 시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터져 나왔어요. 진정됐을 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로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키스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달콤했어요. 오래 키스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미안,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원했어요. 정말, 네, 시아버지가 제 뺨을 만지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은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나도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요.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요. 소파에서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끝나고 서로를 봤어요.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저도 울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말, 네. 저도 후회 안 한다. 오히려 행복해. 우리는 안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이요.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였습니다. 점사에 제 시바지 집이었어요. 옆을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고 계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정말로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웃으셨어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후회하냐고 물으셨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요? 나도 안 해. 오히려 좋아.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어요. 시댁에서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잤습니다.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몰랐어요. 어차피 집에 안 들어왔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어요.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요. 시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예, 죄책감은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달째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간다고요.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시댁에 가자고요.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시아버지께 문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재 씨가 온대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조심하자. 불안했습니다. 들킬까 봐요. 주말이 왔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가 맞아주셨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셨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연기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어색했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안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시아버지께 있었습니다. 미안했어요. 남편에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찍 나갔어요. 회사 일이 있다고요. 주말에도 일하러 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만 남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키스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랑했거든요. 3달째가 됐습니다.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지은아, 사랑해.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대답했어요. 나이 차이는 2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사랑이었으니까요. 남편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달랐어요.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여행 가자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어디로요? 강원도, 바다. 설렜어요. 다음 주말에 갔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했어요. 시아버지와 차를 타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3시간 걸렸어요. 펜션을 잡으셨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요. 아름다웠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큰 침대가 있었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우와, 예뻐요. 좋아, 너무 좋아요. 시아버지가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횟집이었어요. 회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소주도 마셨습니다. 취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행복해? 네, 정말로요. 나도 키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키스했습니다. 길게요. 옷이 벗겨졌어요. 침대로 갔습니다. 사랑을 나눴어요. 오래도록요. 여행지라 그런지 더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어요. 끝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은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지은아, 네? 교문자 돼서 왜 이럴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한테 들킬까봐 두려워. 안 들킬 거예요. 조심하면 돼요. 규문자리에요. 규문자리에서, 규문자리에서, 규문자리 모든요. 규문자리 모든요.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잠들었습니다. 시아버지 품에서요. 다음날 아침 산책했습니다. 바닷가를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빠와 딸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쉬웠지만 좋은 추억이 됐어요. 4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왜 일찍 와? 피곤해서 실직 끝내고 왔어. 밥 먹었어? 아니, 배고파. 준비할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저녁 먹는 게요. 어색했어요. 대화도 없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샤워를 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고 싶어. 언제 와? 답장하려는데 남편이 나왔습니다. 황급히 핸드폰을 치웠어요. 누구야? 친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같이 잤습니다. 집턴도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짐발이 원했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니까요. 짐은 마음은 시아버지께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시아버지에게도요. 다음날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짐은 민재랑 같이 잤어? 예, 관계했어? 짐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시아버지가 아셨습니다. 짐은 그 자리였습니다.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아버님, 미안해요. 저는 괜찮아. 내 남편이니까. 괜찮만 시아버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질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매일 만나자고 하셨어요. 문자도 자주 보내셨습니다. 전화도 많이 하셨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조금 자제해요. 들킬 수 있어요. 심해요. 말이여 무서운서 일을 지켜 참을 수가 없어. 점수가 없어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들키겠다 싶었어요. 5개월째였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자주 가? 시댁? 왜 자주 가는 것 같아서? 아버님 혼자 계시잖아. 돌봐드려야지. 남편이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아빠 잘 챙겨줘서 당연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시아버지와 둘이서요. 식사 후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셨어요. 편안했습니다. 영화가 끝났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이나, 민재랑 이혼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고 나랑 살자. 우리 공개하는 거야. 미쳤어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 아세요? 상관없어. 널 사랑해. 나이 차이도 생각하세요. 21에 불살이에요. 상관없다고. 시메오나 장처받겠어요. 그 사람은 널 사랑하지도 않아. 그래도 남편이에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숨어 지내자는 거야? 지금도 좋아요. 실은 당당하게 같이 살고 싶어. 시메오나 싸웠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나가버리셨어요. 니런 방에 들어가서요. 니런 방에 들어가서요. 혼자 남았습니다. 울었어요. 며칠 후 화해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저도 미안해요.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6개월째였습니다. 관계가 불안정해졌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거절했어요. 매번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하나? 하지만 사랑했어요. 시아버지를요. 끝낼 수 없었습니다. 7개월째가 됐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모든 게 무너진 날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에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 씨, 왜 왔어? 집에 들렀는데 없길래 시댁에 있을 것 같아서 당황했습니다. 밥 먹었어? 어서 앉아. 시아버지가 평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라니 이러미가 하는 일이여 고지그지가 우리 긴장됐습니다. 읽힐까봐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민재 씨가 볼 수 있어요. 괜찮아. 안 봐. 무모했습니다. 키스하셨어요. 잠깐이었지만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재야,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이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지은이랑 왜 키스를 해요? 설명하마. 시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말하려 했어요. 당신까지.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오래 아빠랑 일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개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7개월 동안 내 아내를 내 아빠가 남편의 눈은물이 맺혔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넌 내 아빠잖아요. 알아. 하지만 사랑해. 지은이를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아내를?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재 씨, 미안해. 미안해. 다가갔어요. 남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울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바빴어요. 집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내 아빠랑 잤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요. 시아버지가 다가가셨어요. 오지 마세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내 아빠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멈췄습니다. 민재요. 이해해줘. 이해요. 뭘 이해해요. 매이해요. 당신들이 날 배신한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당신이랑요. 저를 봤어요. 민재 씨,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집 나가세요. 오늘 당장 나갔습니다. 시댁에서요.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내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아빠랑 울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했어요. 아빠를요. 숨이 막혔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남편이 뒤로 물러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떠나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매일매일로 남편을 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뭔 짓을 한 거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울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을요. 시아버지도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대요. 예상했습니다. 당연했죠.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져야 할 값이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셨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었어요. 남편을 배신한 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집 앞에 나타나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돌아가세요. 만날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할 말 없어요. 다 끝났어요. 시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무모했어. 저도 잘못했어요. 함께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했잖아. 우리, 그게 더 큰 죄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혼하면 나랑 살자. 공개하자. 안 돼요. 민재 씨한테 미안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문 앞에서 한참 계셨어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됐어요. 빨랐습니다. 남편이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을 봤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재판은 간단했어요. 저의 불륜이 명백했으니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3억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지은 씨, 돌아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빠랑 숨이 막혔습니다. 만나지 않아요. 정말요. 네, 끝났어요.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네요. 우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등을 돌렸습니다.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만든 상처였어요. 이혼 후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전 아파트는 남편이 가졌습니다. 당연했죠. 아차. 직장도 그만뒀어요. 눈치가 보였거든요. Yeah.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무시했어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집 앞에 나타나셨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왜 그러세요? 계속요. 널 사랑해. 이혼했잖아.
이제 우리 공개할 수 있어. 안 돼요. 왜? 민재 씨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잖아. 그게 잘못이에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무너지셨습니다. 제발, 날 떠나지 마. 혼자는 못 살아.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맞아요. 문을 닫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끊겼어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허전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재 오빠 재혼한대.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말? 회사 동료래. 다음 달에 결혼식 한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민재 씨가 행복을 찾은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가 망쳤던 사람이 다시 일어선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를 잊으려 노력했어요. 상담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건가요? 그분이 저를 사랑해줬어요. 처음으로요. 하지만 잘못된 사랑이었죠. 맞아요. 후회하시나요? 매일요. 매일 후회해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취직도 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괜찮았습니다. 바빴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를 잊은 건 아니었어요. 가끔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끝났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을 봤습니다. 거리에서요. 아내와 함께였어요. 쇠아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었어요.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민재 씨가 웃고 있었거든요. 제가 줄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를 우연히 봤습니다. 슈퍼에서요. 2년 만이었어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셨어요. 야위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탓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그럭저럭이요. 아버님은요? 힘들었어. 너 없이 미안해요.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무모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세요. 돌아서려 했어요. 지은아, 네, 아직도 사랑해. 널, 숨이 막혔습니다. 전 아니에요. 이제, 정말, 네, 끝났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행복해. 아버님도요. 헤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시아버지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재 씨 아이가 태어났대요. 딸이라고 했어요.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잘 지내세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용서받은 기분이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재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행복했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었습니다. 시아버지 소식도 들었어요. 재혼하셨대요. 좋은 분을 만나셨다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행복한 거였으니까요. 핏핏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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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라금 뒷간, kit한,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였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후회할까요? 매일 해요. 심박히 남편의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준 상처를 잊을 수 없습니다. 미련의 개가 되네요. 잘못된 사랑은 모두를 망친다는 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1예요. 아이도 2명 있습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과거는 정말 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그때의 일들이요. 시아버지와의 7개월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요. 10년 만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나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재혼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민재도 잘 지내더구나. 아이가 2이나 됐더라. 기특하더라. 너도 재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야. 10년 전 내가 너무 무모했어. 며느리인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 민재를 배신했어.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도 미안하고 민재에게도 미안해. 늙어서 용기가 생겼나 봐. 이제야 제대로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지은아, 네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어른이었어야 했는데, 멈췄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행복해라. 그게 내 바람이야. 너의 옛 시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받은 사과였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아버님, 편지 잘 받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행복하잖아요. 민재 씨도, 아버님도, 저도요. 그거면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요. 그리고 아버님도 용서하세요. 저 연이요. 행복하세요. 전혀서히 번지를 붙였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사위, 장인과 사위, 장모와 며느리요. 가족이에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 선을 넘으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저처럼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이 제 벌칙이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였어요. 여러분은 제 같은 실수 하지 마세요. 정숙의 잃어보도 참으세요. 건강한 방법을 찾으세요. 정숙은 거적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지켜야 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2사람은 잊지 않아요. 교훈으로 남아 있어요. 절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선을 지키세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된 사랑은 모두를 망쳐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